그런데 좋은 논문은 다 문제가 영어로 써 있다. 영어를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렵네, 잘 안 읽히네, 잘 안 읽힙니다. 네. 그래서 직지신공을 발판으로 삼으시면 참 좋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지신공을 선택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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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색함 몰려오는 어색함. 비디오는 처음 겪는 직지신공팀입니다. 네. 내 얼굴이 나오고 있는 건가? 네, 잘 나오네요. 작아서 잘 안 보이네. 모니터를 크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내 얼굴이 작아서 안 보인다. 네. 오늘 저희 팀이 정말이야. 처음으로 동영상 앞에 서게 됐는데요. 저희가 원래 신비주의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알고 오늘 진이 진이 안 끝까지 오셔가지고. 신비주의. 와, 이제서야 알게 됐어. 진이 신비주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안 왔구나. 그러게요. 어제 갑자기.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편한 듯 불편한 직장 상사와의 방송 진행자 김재입니다. 네, 저는 좋은 이론보다 더 실용적인 것은 없다.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국 신비주의에 실패한 젬마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 촬영을 도와주게 된 홍사운드라고 합니다. 유튜버예요. 이야, 좋다. 저희가 동영상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네.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좀 적응해 봅시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21세기 리더십 종합편입니다. 저희가 앞에 4개를 녹음했죠. 그래서 젬마 4개가 뭐죠? 큰일 났다. 네. 뭐였을까요? 저 2개는 알 것 같아요. 뭔가요? 변혁적 리더십. 오, 듣고 왔구나. 서번트 리더십. 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네. 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저희가 앞에 서번트, 변혁, 진성, 그리고 인파워링까지 이렇게 4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로 리더십 종합으로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고드린 대로 철학자 12분인가요? 경영학자. 경영학자 12분을 저희가 다뤄갈 거고요. 오늘까지가 리더십 정식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종합편인데 논문이 뒤에 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처를 달아드리긴 할 건데 출처 보시면서 나중에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젬마의 리딩 타임 네. 제목을 읽어주시죠. 네.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in the New Millennium. Current Theoretical Trends and Changing Perspectives. 오늘따라 알 발음이 좀 강한데. 네.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리더십 이론과 연구 그거네요. 그리고 21세기에서의 리더십 이론과 연구.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종합 논문은 21세기 동안 연구된 주요 논문을 다 훑어서 종합한 논문이에요. 하여튼 20년 동안 연구해온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총 망라해 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경향과 어떤 관점의 변화 이런 것을 주로 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들고 온 이유는 개별 리더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뭔가 끝이 없다. 리더십의 종류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다 보면 리더십 회의주의 이렇게 많다면 뭐 특별히 좋은 게 없다는 거네. 뭐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잘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경향을 좀 설명해주고 있어서 개별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연결시켜서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평소에 좀 리더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책을 읽는다던가. 재채기가 나오네. 미세먼지가 오늘 예전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주로 혼자 아니면 뭐 개개인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어진 지 좀 됐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청주에서 만나서 네.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어쩌면 그 네. 시청자와 이 크리에이터 전체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를 냈다면 그 안에는 틀림없이 리더십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본인이 그걸 애써 발휘하려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그들이 소위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어쩌면 리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4개와 여기 21세기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네. 저도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오늘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콜라보를 한 거니까요. 저 두 집단이 왜 만났나 이래서 고민을. 도대체 홍사운드와 직지신공 무슨 관계인가 네, 그런 게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리더십이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실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다루는 종합 논문에 대해서 종합을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는 들었는데 구조에 대한 소개를 좀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 그 저널은 리더십 쿼털리. 계속해서 리더십 쿼털리를 다루었죠. 그리고 2014년 논문이니까 제법 따끈따끈한 논문이고요. 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6분이시고, 진유후라는 분이 계신 걸 보면 중국인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 메인 저자는 딘입니다. 제시카 딘. 여성분이시네요. 그죠? 그리고 4개 대학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미국 대학 3개, 그리고 영국 대학 1군데, 그래서 저자 6분이 모아서 이게 수많은 논문들을 다 이렇게 뒤적여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혼자 이걸 다 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10년에 시작을 했는데 더 10년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업할 수밖에 없었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장시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말이네요. 네. 장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논문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우선은 커다란 경향, 20년 동안의 리더십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흥미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아주 다양한 리더십의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탑저널이 이 탑저널 10개에서 리더십에 관련한 탑저널 10개에서 발표된 논문만 가지고 연구했거든요. 그 탑저널 10개가 뭘까?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석사 과정 막 들어가서 이제 논문을 막 찾아 읽어야 되는 분에게는 이것도 낯설거든요. 어느 저널의 논문을 읽어야 효율적이냐 이런 걸 알게 해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논문이 그러면 몇 개쯤 발표됐느냐 이런 것도 여기 다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이고, 그 각 분류별로 우리가 특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별로 특징을 좀 설명해 주면 아하, 요즘 리더십의 연구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중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연구 방법론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도 무슨 말인지 알기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걸 또 방송을 해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최대한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만약에 리더십 직지신공 에피소드를 누구한테 추천해 주신다면 거꾸로 이거부터 그것도 듣고 방법이네.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요걸 중심으로 오늘 하되, 지난번 4번의 리더십 에피소드를 좀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이렇게 소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개를 들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끼어드시면 기침이 또 나왔어. 진짜로 들었나? CM만 들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변혁적 리더십부터 한번 쭉 상기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제가 그 지난번에 변혁하고 서번트 때 제가 없었잖아요. 아, 그쵸. 그렇지. 아,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네. 제가 듣기만 하고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들은 걸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도 변혁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변혁. 거. 네. 그때 들어보니까 트랜스포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트랜스포머. 그렇죠. 아예 형태가 바뀌는 거. 네, 네. 네네. 혹시 홍 사운드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요? 네. 저희 기억에 남는 게 그 퀴즈 내셨던 거 없어가지고 어떤 리더가 더 리스크에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나 네. 어떤 리더가 좀 더 뭐 그런 부하의 실수나 뭐 이런 걸 좀 더 견뎌낼 수 있는지 네. 관용적인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기억이 남자가 더 변혁적일까, 여성 리더가 더 변혁적일까? 누구게요? 남성. 땡! 안 들었네. 야, 일부러 틀려주는 센스. 그런 거였죠. 이렇게 하고 한번 웃고 지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진행적인데? 네, 다시 이야기해도 거의 한두 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우 생략적으로 아유 젬마가 센스 있게 네. 펴주셨네요. 그 네 가지 요소를 다시 소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idealized influence.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카리스마였어요. 카리스마였는데 뭔가 꿈을 품고 이상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과 역할을 가진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 그죠? 그래서 그 카리스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신이 이제 카리스마는 자신이 좀 모범적이고 그런 이상을 향해서 또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거라면 이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은 좀 더 상대방 팔로워에게 좀 더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의 열망과 또는 낙천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제이 비디오도 괜찮아. 할만해. 그만하면 괜찮은 얼굴이잖아. 그만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트랜스폼 실패. 그만하면. 이해는 잘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트랜스폼이 우리가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이런 것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idealized influence. 지금 idealized influence를 우리한테 주고 있잖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한테 디렉션을 좀 줬잖아요. 네. 어색해하지 말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이게 뭐냐면 인스피레이셔널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트랜스폼이 좀 되는 거죠. 전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되게 아마추어 같고 그러던 게 그런 말을 딱 들음으로써 그냥 해도 되는구나. 그게 오히려 더 좋겠구나. 설득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미 홍사운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더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군요. 우리 에피소드를 들어서 그러냐 지금. 아전인사하고. 역시 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렉추얼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또 안 했네. 앞에는 이상적 영향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dealized influence. 그 다음에 inspirational motivation. 이건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ntellectual stimulation이니까 지적 자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논리성과 합리성 머릿속에 사람은 늘 이렇게 논리를 추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자극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진리나 참됨이나 합리적이나 효율성을 찾아가도록 자극해 주는 거죠. 그죠? 이번에 우리가 오디오로 가는 게 좋을까, 비디오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면 이게 일종의 또 지적 자극이 되잖아요. 그런 말 그대로 질문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머리 써서 뭐가 잘 됐어.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배려 그런 거예요. 개인 배려. 네,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생일을 다 축하드립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뒤에서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그렇지. 오늘 생일이지? 케이크 주면서 개톡도 좀 보내주고. 개톡. 그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제 이름 달아서 이렇게 그렇죠. 오면 네, 제가 네, 이제 네, 구매 그렇죠. 욕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가 네, 봐요. 네, 그렇죠. 네. 그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팔로워들은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그 커다란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냐면 트랜스포머의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변화. 이런 정도의 변화가 확 일어나더라. 딴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그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아시나요? 네. 거기 그 여주인공이 그렇죠.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트랜스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은 늘 불평불만. 세상 모든 게 다 그냥 불편하고 싫고 다 나에게 잘못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라는 마인드로의 변화. 이런 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이해는 됐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 난 못하겠다. 일단은 3번, 4번 이제 지적 자극하고 개인 배려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난 개인 배려를 제일 못해. 그게 가장 어려운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을 때 네. 의지를 가졌을 때 제일 좀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게 3, 4번일 것 같은데 뭐 지적 자극은 계속 자료를 줘보고 뭐 어디서 좀 구경 좀 가보게 하고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적 영향력 그리고 영감적인 어떤 동기부여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뒤에 오센틱 리더십에서 좀 더 그게 다루어지는데 결국은 내 스스로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 아이디얼라이즈드 뭐였지? 인플루언스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카리스마가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좀 남과 다르다. 그러니까 남과 다르다가 카리스마의 핵심이거든요. 비범하다. 이게 카리스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선 이제 제이처럼 타고난 잘생김. 개인 배려하시는 거죠. 잼밥이야. 개인 배려 제대로 못 하셨어요. 잼바가 최근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아름다움에 대하여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것도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가 나타나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일을 뭐 가서 척척 잘해내. 저희가 또 프레젠테이션의 대가잖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디 가서 막 멋있게 딱 해. 그러면 사람들이 요 제이 멋있다. 그러면 제이가 와서 너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면 거기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거든요. 아까 홍사운드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게 그런 거죠. 요지는 제이처럼 잘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거나 이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잘 못 태어나면 진정성을 가져라. 그렇게 딱 줄여지네. 그거 하나 써야 되겠다. 아니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항상 그렇잖아요. 주인공들은 항상 어려운 상황인데 견뎌내고 낙천적이고 힘든데 굴하지 않고 그 진정성 있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막 욕하고 배척하다가
점점 주인공 편을 들고 그렇죠. 딱 네, 요 맞습니다. 지금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연구에서 뭐 끊임없이 입증됐어요. 변혁적 리더가 더 성과를 낸다. 네, 그 계속 연구가 되었고, 근데 그 요소가 저 네 가지가 맞다. 이것도 연구가 아주 잘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삼으면 좋죠. 참고 삼으면.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진성 리더십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그렇죠. 영역이 있어서 네. 뒤에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진성 리더십도 잘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거, 그죠? 뭔가 영감을 주는, 그래서 동기부여까지 하게 하는, 그거는 스킬이 필요해요. 그건 훈련을 해서 많이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내가 제이한테 아까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설득이 안 돼. 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영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잘생겼다는 그 말이 어떻게 꼭 집어서 정말 알았지? 나 그 말 되게 듣고 싶었는데 힘이 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효과가 생긴 거죠. 아, 나의 잘생김을 드디어 알아주시다니.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동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상황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도해보고, 또 그걸 자기 스스로 피드백하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나중에 제이가 사실은 그때 쿠가 그 말에서 속으로 화가 났었어요. 그런 잘생겼다니?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그죠? 이 리더십 같은 게 처음엔 딱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듣다 보거나 아니면은 막 연구하다 보면은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꼭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조직에 가보면 회사 보고 갔다가 상사 보고 나온다. 그것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가면 할 수 있다. 좀 더 낫죠. 네, 좀 더 낫죠. 네. 일반적인 자기계발서보다는 이 체계화된 논문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져가서 참고 삼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관한 논문은 자기계발서예요. 어떠세요? 네, 좋네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이미 하나는 성공하셨고 이상적인 여행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킬이 필요한데 그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크리에이터와 구독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즐거움이나 어떤 영상을 제작해서 즐거움을 드리면서 뭔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구독자분들도 크리에이터에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리더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21세기 트렌드에 딱 왔네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공유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제가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까 쿠님께서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 의미 없다고 했는데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구독자분들은 저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적 자극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새로운 어떤 뭐 이런 거 해보시면 어때요? 뭐 저 먹방이면 뭐 이런 게 새로 있다는데 이런 것 좀 드셔주세요. 뭐 어느 나라에 어떤 것 좀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또 저에게는 지적 자극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구독자가 만들고 있다, 방송을. 훌륭한 구독자가 훌륭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되게 재미난 시사점이 우선 하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설명하면 아까 제가 자동차가 로봇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로워가 리더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떤 팔로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뭔가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지 뭘 하는 게 리더일 거잖아요. 네.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마음가짐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그게 트랜스폼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독자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럼 구독자가 리더인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홍이 준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고 또 구독자가 홍에게 다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서로 상호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걸 요즘 쉐어드 리더십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즘의 경향이에요. 클립 따가지고 제목 적으셔야겠는데 구독자는 내 마음속 리더. 그런 거 좋죠. 네. 그 다음에 하나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이제 그 개개인에 대한 배려. 네. 근데 그게 바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댓글은 1대1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댓글에 내가 개별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말하는 individuated Dual consideration. consideration.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개별화된 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댓글을 제대로 달아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들을 움직이는 게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설명이 또 되네요. 그죠? 네. 실제로 한번 그 리뷰하시는 근데 우리는 댓글이 없어. 우리가 뭔가 저희가 지금 1, 2번을 지금 이걸 못하고 못하고 있다는 있는 거야. 네. 저희가 1, 2, 3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여튼 오늘 그 기점으로 홍한테 그 1, 2번을 잘 배워보는 것으로. 이쯤에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그렇군요. 도움이 저희가 되셨다면. 더 열심히 잘하고 홍 같은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배워서 더 정교하고 더 도움되는 그런 방송을 계속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이나 의견이 또 직지신공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기 힘이 되죠. 때문에 네. 보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또는 어떤 걸 또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죠.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뭐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되었어요라는 간단한 한마디도 말이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깔끔한데요? 깔끔하네요. 그러면 변혁은 요 정도 해서 네. 정리를 하면 좀 더 오늘 되게 설명이 또 홍도 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뭔가 이게 생활적인 설명이 되는 것 같아. 되게 좋네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렇게 좀 쉽게 할 걸.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이었죠. 서번트 리더십. 섬김 리더십. 네, 섬김. 그냥 서번트라고 음역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섬김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노예라든지 하인 리더십 이렇게 번역하진 않아요. 이게 갖고 있는 이제 뉘앙스도 그렇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때 다루었던 논문은 굉장히 다양한 서번트 리더십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6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논문이었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저도 지난번에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관점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만큼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들이 4개로 딱 정리하면 연구하기가 좋은데 서번트 리더십은 막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야기로 40몇 개 정도의 요소를 막 각 학자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정체성을 모르겠다. 세상에 좋은 건 다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인 거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6개로 묶어서 제시한 논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금 변혁에 있는 몇 개 요소는 서번트에 들어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이죠. 서번트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개를 쭉, 6개를 먼저 쭉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Empowering and Developing People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임파워 해주는, 임파워란 말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권한을 주는 거, 또 하나는 그가 할 수 있도록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게 임파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휴밀리티, 겸허하고 겸손한,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휴밀리티가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센티시티. 또 나오네요. 네, 이게 또 나오네. 뒤에 또 오센티시티 리더십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오센티시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뭔가 좋은 리더십의 근간, 네. 기초 이런 느낌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좋은 결혼 생활의 근간도 진짜. 오센티시티지 않을까. 결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기본 세팅인 것 그 같은데. 말씀은 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 네. 남편은 못 듣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믿습니다. 젬마의 진정성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nterpersonal acceptance. 그건 뭐냐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수용을 늘리는 거. 사람 사이에서의 수용력을 기르는 것, 그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providing direction,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또는 집사 정신. 네. 뭔가 다 그렇게 말할 수 섬겨주고 받아들여주고 받아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렉션 같은 것도 제시를 해주고 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렉션 제시가 저도 이 논문에서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인데,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청지기를 생각해 보면, 이 서번트 리더십을 보면 그 어떤 옛날에 큰 대저택에서 그 저택 전체의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스튜어드가 있잖아요. 청지기라는 사람이. 그분이 주인한테 이번에는 이런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팔로워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스튜어드하고 서번트하고 네.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더십을 스튜어드십 또는 스튜어드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스튜어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서번트가 갖고 있는 더 많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6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스튜어드십까지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스튜어드는 뭔가 정확하게 시킨 일을, 요청한 말을 책임 있게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닮아 있는 면이 있죠. 네. 뭔가 서번트는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냥 착한 사람. 네.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착한 리더. 네.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 근데 자체를 굉장히 착합니다. 그래요? 아니 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네. 근데 얘기만. 이거 자체가 섬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이제 여기 표현에서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한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파워링 해주고 사람들을 성장시켜준다. 네. 그런 리더를 만나면 제이는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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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능력을 길러주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늘 제가 제이에게 하고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렇죠. 편한 듯 불편한 듯. 네, 제가 시간을 재봤어. 내가 몇 초 만에 나오는지. 네, 그런 거죠. 제이가 제이에게 뭔가 위임을 해주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 부분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어서
그것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시를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거 자체가 스튜어드랑 다른 부분 아닐까요? 인파워와 디벨로핑이. 네. 다른 약간씩 다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분리시켜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게 네.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쫙 세워서 그대로 하게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르죠. 네. 그거는 서번트 리더십과 약간 배치되는 면이 있어요. 네. 그 약간 컨트롤의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서번트는 컨트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서빙을 해줌으로써 그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서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임파워링과 디벨로핑 피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뭐냐면 방송을 보니까 어색해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무언가 했잖아요, 아까. 네. 아까 변혁적 리더십에서도 나왔던 그런 걸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임파워링이 거기 뭐냐면 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동기부여하고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임파워링이 그걸 함으로써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그 뒤부터 퍼포먼스가 좋아졌지. 맨 처음에 어색함이 네. 지금은 좀 더 능숙함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면 이제 훌륭한 팔로워가 되는 거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거 포인트 자체도 put the needs of followers before their own needs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팔로워들의 욕구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먼저 미리 앞서서 생각해주고 생각해주고. 그거를 중요시하는 거 보면은 컨트롤이랑은 약간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컨트롤, 그러니까 경험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제시를 해줄 수는 은근히. 있겠지만 그걸 해가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도 거기에 믿어주고. 대해서 생각해보고 동의하게끔 그렇지.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그럼 그것도 역시 스킬적인 부분이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거기에는 아까 어센티시티도 있으니까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자기를 들여다볼 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기서 불쑥 올라오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스킬풀하게 그걸 컨트롤 그게 셀프 레귤레이션 이건 자기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리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리적 개인적 심리적 요소에서 또 다루는 거고 네. 네. 행동 레벨에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런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휴밀리티입니다. 휴밀리티였죠. 겸허함. 겸허함. 네. 이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성공을 부하 직원에게 돌릴 줄 아는 것 이런 경험이에요. 잘했을 때. 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한국의 거야. 잘어. 제이가 잘했었구나. 제이가 잘생겨서 그래. 아 그렇죠. 네. 정말 한국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다 이런 말들 많이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상사뿐만 아니라 내 부하 직원까지도 나의 공을 가져가려고 가로챈다. 가로챈다. 기를 쓰는. 그렇죠. 근데 그 팩트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네네. 근데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럼 협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제가 직접 들었던 말인데 부하 직원이 자기 연차가 돼서 자기가 이제 진급을 하고 업무가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노하우를 전달해줘야 조직이 좋아지는 건데 일부러 안 한대요. 그래서 왜 하네요? 그랬더니 인수인계 자료가 자기한테 다 정리되어 있는데도 그걸 왜 주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고생해서 만든 이 노하우를 왜 한 입에. 한 입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내 커리어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아니 정말 그런 게 제가 예전에 상사와의 소통에 대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인터넷이랑 책을 찾아봤었는데 상사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사보다 잘난 것을 보이지 마라. 마는 거. 가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제이가 아니야. 제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 요즘 그러니까 IT 업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IT 업계 실제 채용에서도 규칙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만을 뽑을 것이라는 규칙을 세운대요. 그래서 많이 깨어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업계 특성상 IT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자, 그게 이제 한번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돌이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굉장히 드문데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공을 가로챈다. 그러면 그 상사 밑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공을 돌려주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열심히 일할 거냐? 어떤 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될까요? 공을 돌려주는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맞는 거죠. 네. 하지만 쉽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런 거죠. 약간 분위기 클라이맥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리더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게 진정성과 같이 이제 세 번째 나온 진정성과 같이 결부된다면 얼마나 많이 리더가 성찰을 했었어야 네. 그게 실천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걸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다 가로채 가다가 그래 나도 이제 좀 팀을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면 솔직히 한두 번 나눠져서는 티도 안 날 거거든요. 맞아요. 구성원들도 전혀 안 믿지 바뀔 않아요. 거고. 예, 그리고 처음에는 또 뒤에 엑셀에 뭐가 막 있겠지. 만들고 있을 것 어. 같아요. 누구에게 몇 번 공 줬어. 엑셀로.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은근히 한 번씩 꺼내는 거죠. 꺼내놓는 거지. 막 그렇게 막 1년, 2년 동안 내가 공을 다 나눠줘도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태도 변화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거라서 그걸 다 이렇게 견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근데 중간에 결국은 포기 그게 안 어려운 하고.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하고 결부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주는 걸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공을 돌려줬을 때, 야, 내가 지난번에 공 돌려줘서 되게 너 기분 좋았지? 이거 하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생일 선물을 네. 친구한테 이렇게 짠 하고 줬어요. 근데 친구가 받자마자 이거 뭐야? 그러고 박스에서 딱 꺼내더니 야 고맙다 야 이 정도 반응으로 끝난다. 그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야. 자기 설명을 수양이 잘했네. 엄청 필요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거의 엄청 완전 그 뭐야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부모들도 사실은 자식한테 그런 걸 네. 기대하면서 삐지고 서로 아, 사이가 안 맞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도 맞아요. 항상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입학하거나 점수가 잘 나오거나 어딘가에서 칭찬을 받고 돌아오면은 내가 다 잘나서 그래. 내가 다 잘 키워서 그래. 누구 나 유전자인지 반성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거. 반성이 휴밀리티가 없었어. 다 내가 잘 키운 거야. 그렇죠. 진짜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다만 아까처럼 생각해 보면 그런 상사가 있다면 열심히 하겠죠. 진짜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 놓고 할 것 같아요. 마음 놓고 할 것 같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애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나댈 거야.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선물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아예 듣지 않아도 내가 속상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돼. 그럼 결국 first of all 진정성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겸허함을 받아들일.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자연스럽게 진정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진정성이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과가 좋아질 테니 나는 할 수 없이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네? 라고 하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겠느냐? 어쩔 수 없이라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길이 그냥 원래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지죠. 그러면 서운한 마음도 사실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리더 스스로가 믿어야 되네요. 그럼요. 네. 확신을 갖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거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뭐냐면, 제가 퍼실테이션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퍼실테이션을 배우신 분들이 가서 잘 하세요. 근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저 사람들이 쿠덕택에 잘 배워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요즘은 계속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다. 아무리 배웠어도 그가 훌륭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리플렉션을 하고 가다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면 그거는 오히려 그를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다. 제가 온전하게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 리플렉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쿠 덕에 잘하고 있어. 야! 찔렸어? 나 찔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쓰리 쿠션을 내가 찔렸네. 제이도 해요. 되게 지능적으로 잘 찌르셨네요. 제이도 해요. 제이도. 이러니 참 오센티서티 어렵네. 어렵네. 이게 그 진정성하고 맞물리는 게 그 어쨌든 아까 앞에서 다룬 것처럼 리더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꼭 뭐 권위나 자리를 가지고 리더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거, 그렇죠.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조직 구조로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대리, 과장, 차장이 있을 때 차장님이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과장이 맞아요. 대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차장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또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하 직원한테는 서번트 리더십답게 공도 나눠주고 진정성을 발휘해서 막 다 잘하는데, 자기 위에 차장님하고의 관계로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이는 팔로워십을 자꾸 발휘한다.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장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은 되게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부하 직원인 거지. 노하우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그게 이제 뒤에 오센틱 리더십에서 그 이슈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 진정성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을 때는. 근데 그 진정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이 없을 때에는 이게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을 정말 발휘하면 그게 그죠? 예를 들어서 불가의 그런 말이 있죠. 내 스스로 돌을 닦고 나면 그게 저절로 전파가 된다. 이런 말이 근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진정성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는 일관성도 있다. 그럼요. 거죠. 네, 그럼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기한테 있는 거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흔히 이거를 많이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을 앞과 뒤가 같은 사람, 혹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따가 진정성은 또 조금 자세히 다음 리더십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수용성. 수용성, interpersonal acceptance. 이건 뭐냐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인가요?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고 그걸 감당하는 거고 또 역시 어렵죠. 어려운 거 투성이네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도 함께 가나 이때? 네, 리스크 마음만 테이킹.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여기 디렉션도 주고 인파워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됐어. 그랬을 때 안 됐으니까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면 그게 그냥 거래적 리더로 다시 복귀되는 거죠. 그죠? 서번트 리더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잘한 놈한테 당근 주고 못한 놈한테 채찍 주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네. 가장 쉬운 레벨의 리더십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나쁘고 그것이 성과를 안 낸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성과를 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사왔다는 일을 하는데 사과 많이 딴 사람 좀 급여 더 많이 주고 조금 딴 사람은 적게 주고 필요하죠. 그걸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사과를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있게 따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어떤 그 조합, 조합을 절묘하게 가져가는 게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어셉턴스가 있으면은 부하 직원 입장에서 뭔가 도전하기가 그렇죠. 편할 것 같아요. 창의성,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학습도 이때 이제 하게 되고
러닝. 근데 이 수용성이라는 게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어떻게 하면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디부터는 수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쁜 사람 없듯이 자기는 다 수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다 봐줬고 다 기다려줬는데 네. 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기준도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서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은 것에서 서로 이해가 달랐던 게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한다. 네. 네. 서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하여 개별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두면 우리 리더는 나를 그냥 내팽개쳤어. 관심이 아무 없어.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는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완전하게 받아준 거잖아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다 하거라. 근데 거기서 또 뭘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아. 나를 너무 컨트롤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의해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한 번 정의한 것 역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때에 네. 따라서. 네. 뭐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일수록 좀 더 간섭을 하지 마세요일 거고, 내가 아직 뭘 모르겠는데 내 맡겨버리면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니까 네. 그것도 계속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니 그걸 이제 틈틈이 대화를 해 나가야죠. 이 신뢰적인 분위기 형성이 진짜 필요할 것 저희 같아요. 다음에 저기 나랑 출장 갈 때 한번 같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뭐 의견이 딱히 없을 부분일 것 같아요. 수용성이 높을수록 뭐 리더십이 더 잘 작동할 거다. 네, 뭐 이거는 보니까 오늘 쿠님도 이 수용성을 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표정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사실 잡히겠네요. 이런. 영상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가 아닌 여기 이제 여기 쿠퍼숲. 쿠퍼숲. 네. 쿠퍼숲에서 하는데 그때도 울림이 좀 심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네, 거에 네. 대해 우려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해봐라. 네네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네. 사실 오늘 이렇게 한 2시간 시간 내주시는 게 다들 엄청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쿠님 좀 울림이 심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상황에서 이제 쿠님이 그러니까 내가 스튜디오에서 하자고 했지 막 이렇게 하시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울림이 적어지게끔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가구도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네네. 열심히 서포트를 또 해주셨잖아요. 이게 여기에 되게 잘 맞는 쑥스럽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얘네들이 그 울리는 걸 줄이려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직접 하신 겁니다. 네. 심지어 옷장문도 열어 놓으신. 히터도 끄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런 거에 하나가 예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 보는 눈이 되게 좋으시네. 갚아줘야지. 다음 5번입니다. 네. 5번은 이제 이거와 약간 대치되잖아요. 그죠? 프로바이딩 디렉션이니까 약간 대치되는 듯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서로의 균형이 필요하다. 네. 그냥 그렇다고 방치해 두는 건 아니고 모든 걸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 그에게 오늘은 권총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권총. 하필이면 그거 생각했을까? 하필 권총이요. 오늘은 역총보다 권총이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집사의 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오늘 KTX보다 비행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약간 좋아. 조언 섞인 제안 그렇죠. 정도인 거죠. 네, 그런 방향을 주고 그다음에 뭐 제가 우리 회사에서 뭐 했던 거라면 조직 개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니셔티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 정도는 저도 디렉션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막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좀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하지만 멤버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안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건 또 수용을 합니다.
네, 제 자랑을 해버렸군요. 어떻게 이걸 그래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찬찬히 마무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휴밀리티가 정말 어려워. 조용남 노래가 정말 실감나요. 겸손은 어려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려워라는 다시 또 노래가 세대 있어요. 차이를 느껴보는. 네. 이거 중간 그 뭐지 음악을 이거 겸손은 어려워 딱 맞을 것 같다. 후 겸손 실패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튜어드십입니다. 네. 스튜어드십은 여기 설명된 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acting on behalf of others. 그러니까 타인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 이거를 이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솔선수범 같은 건가요? 그거랑 좀 다른가요? 솔선수범하고 좀 다르죠. 그를 대신해서 예를 들면 제가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너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그래도 상사니까 상사 보고 해달라고도 못하겠어. 근데 그 마음을 알아채고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전화해볼게. 이런 게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직장 내에서 좀 자주 있는 편이지 그렇죠, 않나요? 그죠? 그렇죠. 특히 서비스직 이런 데서는 네네네. 직원 실수한 사장님이 와서 대신 그렇죠. 사과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건 역시 그 스튜어드십을 발휘했을 때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떨 거냐. 네 진짜 충성심도 생겨날 것 같고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저렇게 바람막이가 되어주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 업무가 많이 과다됐을 때나 프로젝트 수행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가 맡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잘 되면 좋겠지만, 그때 야, 너 왜 이렇게 네 업무를 제 시간에 못했어? 계획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뜨끔. 그게 아니라 그 부분 내가 보니까 늦춰질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줘 라고 하고 리더가 떼간다. 그러면 정말 나의 리더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엄청 잘해야 되네요. 그쵸. 예를 들면 막 일이 좀 처리가 느려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래 서번트 방향 제시해줘야지. 자는 시간을 좀 쪼개고 그리고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대신 해줘야 되겠네를 또 판단하고 해줘야 되는 게 참 네. 정말 그 간극에서 갈릴 것 같네요. 그러네. 그 오묘함이 있네요. 자는 시간 줄여.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하나를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그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좋으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다음에 리더십의 이런 요소마다도 그렇게 잘 믹스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여러 종류의 리더십도 믹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거는 도사가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완전 안 어렵네요. 와닿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다들 어렵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조금씩 해보는 걸로. 조금씩 네,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도 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론적인 걸 실행한다고 할 때 방금 그 말해주신 것처럼 간극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얘네 하나하나가 방향 제시라는 것도 만약에 업무가 영어가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부하 직원이 언어 영역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겠네. 그러면 너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방향 제시라고 볼 수 있느냐? 컨트롤이냐? 거기서부터 실제와 이론상의 간극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단어가 나왔던 게 persuasion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하다. 늘 결과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뭐가 명료해졌어. 그전에는 안개였는데 길이 보였어. 이렇게 되면 방향이 제시가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섭한 거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방향 제시를 할 때도 그럼 이제 영어권 좀 끊어서 다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거 해보니까 되게 도움 많이 됐더라. 너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질 수 많이 있겠네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요소랑 합쳐진다면
지금 바쁜 시간일 텐데 영어 공부를 필요하다는 걸 공감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게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요 6개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대화일 것 같아요. 그냥 학원 가가 아니라 시간 내, 업무 빨리 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진정성인 건데, 그 리더가 자기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감정에 따른 대화를 하고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 이익적 관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와 정말 이 팔로워들을 생각하고 또는 조직 전체를 생각하고 또 심지어 그 조직이 끼칠 사회에 바깥 세상의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하는 것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으면 어쨌든 이 절묘한 약간 이렇게 어긋남이 있어도 팔로워들은 그 진정성을 또 알아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코어로 또 자리 잡고 있는 면이 아닌가 싶고, 네. 그 다음에 그가 정말 겸손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면 이제 약간 어긋나는 말을 들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팔로워가 그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말 뜻이 뭘까 더 곱씹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건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가 돈독해진 이후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번트 리더십은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는 조직에서 그럼요. 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맞아요. 네. 어우, 들으셨네요. 네. 아, 그럼요. 그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년에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성급하게 발휘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상처만 받고 또는 또 부하 직원들에게는 또 혼란만 준 채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아쉽네요. 군대 같은 경우가 지휘관들이 임기가 보통 2년, 짧으면 1년 막 이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죠. 하지만 이 정신에 대해서는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건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내가 설사 서번트 리더십을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겪을 괴로움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일 때는 거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주면 저거 해줄게. 근데 그랬을 때 부하 직원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 왜 나의 리더는 이것밖에 못하나, 그건 사실은 그 리더십일 때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하여 부하 직원들을 원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 반대편에 이게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번트 잘못하면은 정치질하는 리더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다 갑자기 반짝.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더니 왜 잘해주는 척해? 달라졌어가 아니라 이상해졌어. 안 하던 짓을 안 하던 행동도 아니고. 네네. 근데 팔로워들이 확실히 많이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이 리더십이 자리 잡기가 좀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여기 21세기 리더십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한때 이제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도 많아졌어요. 혼자만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팔로워십도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다음이 진성 리더십. 그러면 진성 리더십은 좀 쉬었다. 네. 해볼까요? 잠깐 더 할까요? 물 좀 먹고.